법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어렵고 복잡한 법? 저 이명진 변호사가 간단하게 풀어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명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예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몇 년간 로펌에 근무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들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법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법이 진짜 많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만 법을 전부 다 알아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새는 생각보다 법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씨가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랬을 때 민형사적으로 모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배업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연인 관계에 남성이 여성에게 키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지만 여성은 그게 뭐 동의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또 강제추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 집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집은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전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여기도 밖에 바로 도로인데 도로에서는 항상 교통사고를 일어나고 음주운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법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이제 사법영감이라는 것을 매년 발행을 하는데요. 2019년 사법영감에 의하면은 한국인은 하루 평균 소송을 18,000건을 내고 인구 1000명당 19명이 민사분쟁을 하고 있고 5명이 형사소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명이 가사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강제력을 가지는 사회 규범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의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동의해서 만든 법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법은 그럼 또 어떻게 만드냐면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정부가 제출을 하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진짜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로스쿨생들도 주요 법은 2개 정도 배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헌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법률인데요. 법에도 이제 순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일 최상위법을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헌법은 우리나라 다른 법들 중에 제일 높은 법으로서 통치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유명하죠, 굉장히. 그리고 법률은 이런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배우는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로스쿨에서 배우고 시험 보는 그런 과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주로 이제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냐 형사냐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민사소송은 이제 민법이나 상법 같은 법률에 의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주로 개인 간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배여금, 투자금, 월세, 보증금 이런 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반면에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 문제라고 하더라도 개인하고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사회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사회에서 저지른 잘못을 국가가 단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있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뭐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이런 형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불법 촬영으로 들어볼게요. 불법 촬영이라는 거는 연인들 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거나 이런 걸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에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법원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은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단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보통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감옥에 아무리 오래 가 있는다고 한들 사실 내 피해에 직접적으로 보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민사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자분들이 민사 손해배상 언제 시작할 수 있냐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단계에서도 다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기소 이후에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거는 이미 95% 유죄예요. 그래서 이미 유죄로 판결이 거의 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기소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사법원에서는 형사 판결을 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책정을 합니다. 보통 제가 진행했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도 그렇고 형사소송도 그렇고 1심, 2심, 3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총 6번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3심까지는 재판을 많이 안 하고 형사 2심하고 민사 1심까지 보통 진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해도 한 3년 정도 걸려서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는 아마 조금 많은 분들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법원에서 더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요. 조금 더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파일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진이 풀어드린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